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장치 시설 문제는 21번부터 총 49번까지 48번까지 이제 문제가 보호장치 시설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21번. 고압용, 특별고압용 개폐기로 중력 등에 의해서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어떤 장치를 시설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쇠정장치라고 이제 불렀는데, 지금은 좌물쇠장치라고 되겠죠?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1번 문제부터 24번까지가 이제 같은 형태의 이제 문제고, 얘를 이렇게 간략하게 했느냐, 길게 이제 썼느냐, 그 차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25번입니다.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전격전류가 4A인 과전류 차단기용 퓨즈는 몇 배냐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얘를 그냥 1.1배 갖고 이제 뭐 계산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한다라고 했죠. 표에 의한 값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자, 지금 과전류 차단기 사용을 할 때는 요렇게 됩니다. 4A 이하부터 해갖고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4A 이하, 4A 초과, 뭐 16A 미만에서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이게 좀 화면이 이게 빛이 밝아서 이게 보이나 모르겠네요. 4A 이하 과전류 차단기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고, 몇 퓨즈는 과전류 차단기는 몇 배냐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요렇게 들어가면 1.5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용단 전류, 이게 조금, 이게 제 문제를 만든 건데 조금 문제가 좀 있네요. 불용단 전류까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추가하세요. 불용단 전류일 때 1.5배, 용단 전류일 때는 2.1배인데, 여기 지금 2.1배가 없으니까 1.5배. 자, 26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전격전류가 63A일 때 불용단 전류,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용단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63A를 초과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죠. 여기. 그러면 시간은 120분. 그 다음에 불용단 전류는 1.25배, 1.6배.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만약에 필기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더 나올 확률은 좀 높다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산업용과 그 다음에 뭐 다음 문제지만 주택용이에요. 이건 숫자가 좀 간단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얘네들은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자,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 63A 이하입니다. 그럼 보시면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63빌딩 이하냐, 63빌딩 초과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외우기도 좋죠? 63빌딩. 그러면 시간은 60분, 2배, 120분. 그 다음에 부동작 전류 1.05배, 여기는 동작 전류 1.3배. 외우기도 편해요. 그래서 얘가 산업용입니다. 산업용. 그러면 정답은 60분이 되겠고요. 요거 60A 이하라고 했으니까. 초과였으면 120분이 되겠지만 이하니까. 그 다음 주택용입니다. 이번에 63A를 초과하는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예요. 주택용. 부동작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63A 이하, 63A 초과. 똑같죠? 63빌딩. 그래서 1.13배.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표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다음 29번. 자, 29번부터 32번까지 퓨즈, 고압전로 퓨즈인 포장 퓨즈와 비포장 퓨즈를 얘기하는데, 자,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3배, 좀 크게 적을까요?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3배, 2배의 전로에서 몇 분 안에 용단? 60분 안에, 120분 안에 용단. 그 다음 비포장 퓨즈는 이거보다 약하겠죠. 1.25배, 2배의 전로에서 얘는 2분 안에 용단이라고 그랬어요. 자, 고압전로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몇 배냐? 요거 얘기하는 거죠. 1.3배. 자, 30번. 자, 마찬가지입니다. 포장 퓨즈고 2배의 전류에서 계속 흘렸을 때 몇 분 안에 용단되느냐? 포장 퓨즈는 2배의 전로에서 120분 안에 용단. 4번. 자, 31번. 비포장 퓨즈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비포장 퓨즈.
몇 배의 전류에 견디느냐? 요거죠? 1.25배. 자, 비포장 퓨즈고요. 1.25배에 견뎌야 되잖아요. 그럼 몇 분 안에 용단되느냐? 2배의 전류에 몇 배의 전류로 몇 분 안에 용단되느냐? 2배의 전류로 2분 안에 용단된다. 4번 되겠죠. 얘네들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33번. 자, 33번부터 38번까지는 과전류 차단기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요. 자, 과전류 차단기는 일단 수용관 인입구로부터 3m 이내에 시설해야 되고, 그리고 중성선이나 접지선에다가는 절대로 시설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용어입니다, 이제. 자, 기계기구 및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설해야 되느냐? 과전류 차단기. 자, 뭐 영상변력이 뭐 ZCT, 뭐 콘덴서형 변성기, 지락 차단기 얘네들하고는 뭐 관계 없을 거고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 자, 다음 35번. 기계기구 및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전류 차단기 전로를 시설할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어요. 시설할 수 있는 거. 자, 1번. 여기 중성선 들어갔죠? 중성선이나 접지선은 절대로 시설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2번. 접지 측 전선에다가 한다라고 해서 접지공사의 접지선. 그러면 얘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전로 일부의 접지공사를 한 저압가공전선로의 접지 측 전선. 그럼 얘도 안 되겠죠. 접지 측 전선에다가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게 되면 열어버리기 때문에 방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만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만 찾으면 돼요. 중성선, 접지선에다가는 시설하면 안 된다. 요거만 찾으면 돼요. 자, 다음 39번부터 47번까지 마지막이죠. 47번까지 피레기 시설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피레기 시설은 어느 곳에 시설해야 되느냐 그림으로 제가 외우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기준은 LA, 그리고 접지도체는 6스퀘어, 접지저항 10옴, 그 다음에 30옴짜리도 있었죠. 그거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거 피레기. 이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40번. 피레기를 시설하지 않는 곳, 시설해서는 안 되는 곳,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1번. 변전소 가공전선 인입구, 2번 수용장소 분기는 분기점, 가공전소로 접속되는 곳, 그 다음에 고압고전소는 인입구.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인입구, 변전소 인입구니까 시설해야 되고요. 가공전선과 지중전선 된 거 시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장소 인입구, 수용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분기되는 분기점, 제가 이거 얘기한 적은 없죠. 이건 수용가 안쪽 얘기하는 거죠. 선로 자체가.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41번. 피레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나머지 3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답이 1번인데요.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여기까지는 무조건 시설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근데 피보호기기가 보호 범위 내에 다른 기기가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하면 좋은데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 3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45번. 피레기 접지도체는 몇 스퀘어냐? 6스퀘어. 46번. 피레기 접지 저항값은 몇 옴이냐? 10옴. 피레기, 자, 여기 밑줄 끄세요. 중성점 접지용으로 1m 이상 격리하여 시설. 중성점 접지용으로 1m 이상 격리해서 시설. 이때 접지 저항은 30옴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